내 몸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흔히들 병을 앓고 난 뒤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손상되지 않은 신체의 나머지 부위를 강화하고 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제2의 치료, 재활치료는 필수입니다.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재활치료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라고 하면은 단순 스트레칭 운동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스트레칭 운동도 재활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나 습관, 그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에 대한 교정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재활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손상받았던 인대나 힘줄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에 그 다른 부위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을 강화를 하면은 어쨌든 통증 자체라던가 기능 자체에 대해서 호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사람들은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일상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자분들에게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재활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받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나서 뼈는 다 붙었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서 주먹을 완전히 쥘 수 없다던가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 못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많이 좋아졌지만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운동의 교정이 없이 다시 또 재발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술이나 수술 받고 재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려고 노력은 다들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 못하게 되죠. 바빠서 혹은 통증 때문에 혹은 수술한 부위가 잘못되진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로 인해서 잘 못 받으시죠. 의료 실정상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치료에 대해서 중요성은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연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수술 때문에 연가를 내지 재활치료 때문에 연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통증, 수술 후 동통이라던가 혹은 수술 후 강절, 강직이 지속적인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죠. 원장님 요즘 어깨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과거에는 주로 관심사가 하지, 무릎이라던가 발목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도한 업무를 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상지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경관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깨 관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진단명에서 재활치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성 헌혈, 오십견, 그리고 충돌증후군, 그리고 이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재활치료는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관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진단명들이 속할 수가 있고요. 그 진단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통증의 정도, 그리고 손상이 조직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힘줄에 파열이 있다면 그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요즘은요, 퇴근 후에 여가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이런 분들 골프라든지 테니스, 수영 같은 운동들, 이런 분들이 어깨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수영도
어깨에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골프, 테니스,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작보다도 머리 위로 올리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서브 동작이라던가 스매시 동작에서 많은 무리를 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내원하시게 되죠. 사실 수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수영에 대해서는 영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병 같은 경우는 정말 어깨 관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피해 주셔야 될 운동이고요. 가장 좋은 운동은 평형입니다. 평형을 하는 것이 어깨 관절에 가장 좋고요. 자, 저병과 평형 사이에 있는 안정성을 가진 것이 자유형이고요. 자유형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하는 것이 배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저병은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평형입니다. 내가 너무 수영을 좋아해서 자유형을 꼭 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하이 엘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차고 나갈 때 팔꿈치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플 때 수중에서 뭐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게 좀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그 하중을 덜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깨는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지 말고 걸으면서 앞뒤로 벅수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어깨 관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수영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깨에 관해서 꼭 피해야 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벤치프레스인데요. 이런 벤치프레스 그리고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기 이런 거는 굉장히 어깨 관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될 운동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어깨가 좋아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헬스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젊은 분들에게 많이 오게 되고요. 50대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게 오십견인데요. 오십견은 어떤 병일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오십견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이르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 하게 돼서 어깨 관절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보고 오십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본인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고요. 저희 의사가 환자분의 팔을 잡고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서 올릴 수 없는 병을 오십견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오십견이요.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오십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오십견을 야기하는지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돌증후군이라던가 석회성 건염 여러 가지 30가지가 넘는 어깨와 관련된 질환들이 오십견을 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까 진단명이 아니라 그랬지만 오십견이라고 진단되는 경우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석회성 건염도 40대에서 50세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석회성 건염은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이 최근에 30대, 40대에서도 종종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아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너무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팔을 안 움직이다 보면 상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굳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성으로 오는 2차성 오십견이 젊은 나이에서는 많게 되죠. 그렇다면 오십견일 때는 어떤 재활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선 통증에 대한 치료라는 것이 먼저고요. 급선무입니다. 통증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되고요. 통증이 급시하게 오게 되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약하게 왔을 경우에는 먹는 약 그리고 일반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오십견이 왔을 때 주사를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부위에다 직접 맞는 건가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급성기 통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놓는 부위를 인대에 놓게 되면은 그 인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인대 부위가 아니라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고, 생각보다 통증에 대한 경감 정도도 좋고 조직에 대한 손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를 맞게 되면요, 1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빠르게 낫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9개월, 그리고 2년에서 3년까지도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십견에 있었을 때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통증이 올 경우 주사 치료를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경우엔 일회성이 아니라 3회 혹은 4회까지도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통증이 조절된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오십견의 치료 중에서 재활 운동 치료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4가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상 운동, 그리고 팔을 밖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 그리고 우리가 소위 뒷짐진다고 하는 내회전 운동, 그리고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전 운동, 이렇게 4가지의 방향으로 해서 관절을 조금씩 풀어주는, 다시 말해서 늘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실 때 관절을 조금씩, 굳어져 있는 관절을 조금씩 찢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씩 찢어준다는 의미로요. 오십견에서 굳어있는 어깨를 4가지 방향으로 풀어야 됩니다. 먼저 거상 운동이고요. 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잡고, 팔꿈치 부분을 잡고 천천히 올려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굳어있는 관절보다는 조금 더 늘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실장님. 내려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손으로 도와주면서 조금 더 돌릴 수 있게, 관절을 조금 더 돌릴 수 있게 늘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하실게요. 잡고 오른쪽으로 더 당긴 다음에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근육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여기 내려주시고요. 한 번 더 하실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 내리실게요. 마찬가지로 굳어져 있는 관절을 조금씩 더 찢어준다는 의미로 시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관절 이야기를 하면서요, 회전근개 파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기는 거고 이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회전근개가 어떤 근육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어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삼각근육입니다. 이 삼각근육 안쪽에는 팔을 거상을 하고 팔을 돌리게 되는 인대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인대가 4가지가 있고 이를 회전근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는 다른 관절에서는 볼 수 없게
특이하게 뼈와 뼈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뼈 사이에서 인대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퇴행성으로 틀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인대가 틀어졌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5% 미만에서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하다가 한순간 잘못된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인대 파열이나 그런 쪽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과 관련된 인대 파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회전근개 4개 중에서 회전근개가 4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회전근개 염증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이 4개의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4개의 인대 중에서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견갑하관이라고 해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인대가 외상과 관련이 되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이런 견갑하관이 틀어지려면 스키를 타다가 팔이 완전히 접질려지거나 혹은 팔 씨름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만 여기 견갑하관에 대해서 파열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충돌증후군 아니면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대가 엄청 강하네요. 강한. 파열 자체가 퇴행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95% 이상이. 예. 거의 다 퇴행성이지. 이게 예. 한순간에 쭉 찢어지거나 이런 거는 정말 큰 그거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네. 요즘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치료가 있을까요? 관절경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치료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를테면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혹은 인대를 이어놨는데 틀어진 인대에 대해서 봉합술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인대가 잘못될까봐 운동을 하지 못해서 추후에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장애를 남길 수가 있고, 이러한 관절 강직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봉합술을 받은 이후에 재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먼저 재활 운동은 수술한 직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관절 강직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동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4가지의 운동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팔을 드는 거상 운동, 그리고 팔을 밖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 그리고 뒷짐을 지는 내회전, 그리고 내전 운동은 똑같습니다만 주의해야 할 거는 초기에 보조기를 차는 4주 동안은 수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왼쪽 어깨에 수술을 받았다면 왼쪽 어깨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운동을 하셔야 되죠. 오른쪽의 힘으로 왼쪽의 어깨 운동을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수동 운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4주가 지난 이후에 나머지 2주에서 3주간은 능동 운동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던 어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근육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왼쪽 팔을 수술한 팔이라고 했을 경우에 왼쪽 팔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팔로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거상 운동 한번 해보실게요. 내려주시고요.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아야 돼요. 올려주고 내려주고요. 동일한 건데 힘을 빼야 돼요. 이거는. 사주 이후에는 혼자의 힘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시고요. 한 번만 더 하시고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외전 운동. 여기서 붙여서 90도 올라가고 외전 운동 붙이세요. 여기 팔꿈치에 됐고 내리시고요. 다시
받쳐주는 것도 혼자 있고. 다시 한번 더 올려보시고. 됐습니다.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할 때요. 그럼 아픈 단계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씩 어쨌든 수술 이후에도 통증 때문에 관절이 조금은 굳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장애를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관절 범위를 정상측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더 증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통증에 대해서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보시면은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이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인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 어깨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사실 진단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되며 가장 많은 건 사실은 인대 염좌가 생겼을 때는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쉬면은 낫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쉬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막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와 목과 어깨 그리고 팔꿈치 혹은 손등까지도 근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어깨뿐만이 아니라 팔꿈치, 손목까지도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신 개념이고요. 사실은 테니스 엘보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테니스 운동 혹은 골프 운동을 하면서 무리가 가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르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약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그건 어떤 질병일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정중신경이 손바닥 쪽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반쪽에 있는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